네, 안녕하세요. 저 인스타페이 대표를 맡고 있는 배재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어쨌거나 좀 야심차게 올 1학기를 맞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이제 개방적 혁신생 체계라고 해서 가능하면 모든 사용자들 혹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블로그님들, 그 다음에 우리 이노베이터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많은 얘기를 듣고 싶고요. 제가 한 얘기는 뭐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조언들, 이미 뭐 블로그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소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정말 이 사고를 쳤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 사실은 우리가 블로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죠. 여기에서 다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이번에 서비스를 하면서 했던 일들이 전공책 배송 안 해주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환불은 도대체 언제 해줄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죠. 여기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저 3월 19일 날 블로그가 아마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되어서 한 460 정도의 댓글이 달렸죠. 그다음에 우리 다몽님이죠. 이건 다몽님이 쓴 화면인데 또 좋은 조언도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다른 약간은 이제 배송에 있어서 문제 없었던 분들이 쓴 것이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스타페이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봤던 분의 얘기 이런 것들이 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그냥 그대로 데이터를 보면 나와요. 우리 시스템이 주문 데이터가 있고 그 주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예요. 3월 5일까지예요. 이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가. 그리고 이게 이제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이 데이터가. 이 시간이에요. 이 평균 배송 시간이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7일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평균 배송 시간을 뭐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바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3월 6일부터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3월 31일까지 사이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출판사가 한 1000개 정도, 이제 교과서 출판사가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개를 뽑아서,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데이터를 추출해 본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뭐, 많게는 3배까지 이렇게. 일주일 또는 5일 만에 가던 것들이 10일 또는 15일, 20일 이렇게 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는 대부분은 정상화되고 있는데, 몇 개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출판사들 중에서 우리랑 거래를 중단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정가제 지키지 않고 또는 할인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설득해갖고 그나마 온 것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설득해서 오지 않은 것들은 아예 데이터에서 뺐어요. 그렇고 여기에 이제 평균 배송 시간을 쭉 보면 지금 현재로는 딱 한 달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없애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없애는데 이렇게 좀 성공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없애는데 한 달이 걸렸고요. 이 최장 배송 시간을 보면 조금 더 명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거든요. 주문한 시간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배송 딱 되는 시간까지, 송장이 올라가는 시간까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낮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은 여기에 한 20시간 미만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단일 배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시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 4시 그날 당일 새벽 4시 것까지 당일 이제 주문을 넣어요. 그렇게 넣으면은 출판사에서 책 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서 사실은 전날 새벽 4시에 넣으면은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죠? 아예 그런 분들은 첫 주문에서 그런 시간의 배리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겹치면 조금 처음에 문제 되겠죠, 그죠? 토요일 날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들이 요 베리에이션 되는 것은 그런 데 따르는 시간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지만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엄청 길어졌죠. 최장 배송 시간을. 최장 배송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4월 2일부터 이때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4월 7일부터 이제 정상화된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트 자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쓴 얘기들 또는 각자가 자기가 책을 받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소 배송 시간을 보시면은 대충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최소 배송 시간하고 평균 배송 시간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근류는. 기본적으로는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주문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4월 1일까지 사이에. 최소 배송 시간은 그렇게 특별한 몇 개 아까 봤던 출판사들이 뭐 빼고는 문제는 없어요. 최소 배송 시간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도 물류에 하나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상으로 됐으니까 요 출판사들도 그쪽으로 간 것들은 문제 없이 최소 배송 시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물류가 다른 건 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들이 저희들 시스템이라든가 이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쭉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IP가 인스타페이인데 인스타페이가 출판사에 발주를 해요. 그러면 출판사가 100원이라고 해서 출판사들이 물류회사까지 갖다 주는 것을 100원이라고 그래요. 100원을 하고 물류사 입고되면은 입고가 중요해요. 입고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배송이 돼요. 근데 이제 오후 5시 넘어서 입고되면은 그날 배송이 못 돼요. 그 다음날 배송이 돼요. 그런 형태의 절차들을 밟고 있어요. 여기에서 변수는 뭐냐 하면은 주문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새벽 4시경에 했다. 3시 몇 분에 했다. 이러면은 그날 주문 들어가니까 어쩌면 대단히 있어요.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당일 주문이 우리가 들어가고 그날 만약에 특별한 일 없으면 한 20-30% 정도는 그 다음날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20-30% 정도.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4시에 3시 59분에 한 사람과 4시에 한 사람, 4시에 한 사람은 뭐야? 하루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주문 시간에 상당히 변수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 요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토일 이렇게 하면 금요일 날 정도에 하게 되면 월요일 날에 주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배본 시간, 아까도 말씀드린 이 출판사가 배본을 해주는데 배본사가 따로 있어요. 책의 물류는 배본이라는 게 하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류회사까지 오는데 여기에 또 시간이 5시 넘게 되면은 입고가 되더라도 그 다음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배본 시간에 문제가 있고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교과서, 특히 교과서가 많은데 일시 품절의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전공책은 대부분이 물론 박영사 이런 데는 잘 안 그러는데 대부분의 전공책들은 소수기 때문에 보내는 것들이 자기 분해 수준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내다가 우리 모자랄 때가 있으면 우리를 일시 품질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며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이제 풀리면 다시 받아서 갖다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일시 품질 여부가 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일시 품절 여부가 되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그냥 환불시켜주고 그 뒤에 풀리면 다시 알려줘서 다시 구매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해요. 어쨌든 이게 우리 이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팩트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딱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때 좀 많은
저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건 이제 수학 분석을 가지고 제가 저희들이 미리 작성된 수학 분석을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들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쪽은 뭐 우리 일반적인 사학 얘기 나오는 거고, 저건 이제 우리 문제점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보통 그래서 P는 알지만 3T는 알다시피 외부적인 요인이죠. 위크니스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물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물류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 하면은 재고를 전제로 해요.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 재고에 대해서 주문이 나가는 형태라는데 우리는 실시간에 연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으로 연결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초연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물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물류에도 없었던 커머스죠. 커머스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다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해야 할 때만이 가능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재무구조 아직까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인소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이런 사고가 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희들이 두 군데 이걸 하기 전에 총 두 군데를 원래 웅진북센이라는 곳하고 PL 쪽인데 그런 쪽 두 군데를 하고 있다가 그 한 군데는 일반 단행본은 사실은 큰 이슈가 없어요. 출판사 자체가 대단히 그런 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류 사고 생겼을 때도 일반 단행본들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공책이에요. 여기 출판사들은 대개 한 1000개 아까 말씀 1000개 내지 2000개 되는데 대개 시스템 자체가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도 주문 자체를 팩스로 외에는 안 받아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다가 거기다가 API로 꽂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실 일일이 팩스를 우리도 물론 자동으로 우리가 주문까지는 우리가 자동으로 하지만 그쪽에서 받는 것은 팩스 받아가지고 체크해서 우리에게 다시 팩스로 보내줘요. 이런 식의 약간 원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3PL이라는 것도 하나 더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국제물류라고 국제라고 해서 알겠죠. 국제물류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저 친구들이 개발한 게 아닌데 스타트업 중에서 되게 3PL 솔루션이라고 되게 잘 개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노스라고.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쟤들이 그걸 쓰고 있어서 우리 시스템하고 연결하면은 조금 낫겠다 싶어서 저 친구들하고 이제 연결해서 쓰기로 했죠. 근데 참 그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에 이제 위크니스가 있는데 재무구조가 있죠. 웅진북세이나 3PL은 조금 가격이 비싸요. 걔들이. 대신에 솔루션 안 돼 있는 대신에 책 물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물류를 실질적으로 잘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시스템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실질 업무는 처리는 능력은 돼요. 근데 몇 번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 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하나를 더 선정한 거죠. 여기는 시스템은 좋았는데 솔루션은 좋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 책 물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다른 물건과 달리 종이 많잖아요. 종이 뭐 몇백만 종 지금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물류는 어떤 게 어느 한 회사가 많아봐야 한 20개 이상은 안 돼요. 제품이. 그러니까 되게 다르다는 부분들을 이 친구들 물류를 하니까 알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많이 막 1000권 이렇게 하루에 1000권 이렇게 가면은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 종이 대부분 다 다르니까. 이래서 사실은 좀 제 친구들이 읽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못 갖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고가 생겨요. 입고 정보, 출고 정보 이렇게 이게 미입력이 돼가지고 우리는 시스템만 보고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보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발견을 못했어요. 아까 보셨지만 제가 보기엔 첫 사고 생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9일 전부터 사고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건데 9일 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16일, 17, 18, 19, 21 때 엄청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한 것은 그전까지는 이제 CS가 별로 없었으니까 실시간으로 다 해주다가 17일 밤에 갑자기 CS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도 그런 대로 갔는데 18일 날 딱 들어서 CS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18일 날에 우리가 아마 물류 쪽에 가봤어요. 갔더니만은 18일 밤에 갔나 19일 밤에 갔나 19일 밤에 갔나 보다요. 19일 밤에 우리가 물류에 가서 18일 날에 고쳐달라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19일까지 안 되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19일 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있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우리가 이관하는 걸로 기존에 하던 곳들에 큰 데다가 이걸 다 보내는 걸로 결정하고 20일 날 오전에 다 물류를 그쪽으로 다 보냈죠. 책을 다 옮기고 이 작업을 했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때까지도 입고 그러니까 배송 쪽은 그래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배송도 해놓고 이 시스템이 다 올리지 않은 거예요. 입고 출고라고 하는데 입고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배송도 데이터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사고가 어떤 거냐? 대체 어떤 책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전혀. 책은 한참 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책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책이 누구한테 나갔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조금 한 달까지 걸린 것은 누구한테 나간지 모르고 어떤 책이 나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기다려야 됐어요. 많이. 이거 나 안 받았다라는 요청이 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요청해서 혹시 받지 않았냐 안 했냐 이런 확인의 작업들이 계속 진행됐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모든 물류는 재고를 가져가요. 물류 창고에 재고를 크게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빼낸다면 저희들은 당일날 주문받으면 바로 출판사로 보내서 출판사에서 바로 배번을 통해서 그날 바로 배송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한 3일 정도 내에 이게 첫 이 로직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엉켜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문이 되고 매일매일 배송이 되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밀리게 되면 2, 3일이 밀리게 되면 이게 엉켜가지고 데이터적으로 도대체 누구한테 누구 책이 나갔는지 더구나 저런 데이터가 없게 되면 어떤 책이 누구한테 나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초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전화했을 때 답답해 느꼈던 것들이 있었을 건데 내 책이 언제 오냐? 그러니까 답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 어떤 책이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걸 우리가 데이터로 올리기 전까지는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로 입고되고 출고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배송이 되느냐. 그것도 답변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연락드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출고 정보조차도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보내다 보니까 이중 배송이 많이 생긴 거예요. 21일 날 우리가 첫 번째로 물건을 보냈는데 정리해서 보냈는데 21일, 23일 보냈는데 그 책들이 많은 책이 이중 배송이 갔어요. 간 사람에게 또 간 거죠. 똑같은 책이. 그래서 안 간 사람에게는 안 간 게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반품도 사실은 또 똑같은 로직이잖아요. 반품 신청하면 다시 저희들이 그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어요. 반품까지는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품을 일단은 받아는 놓고 우리가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반품이 대부분이 국제물류로 받은 것들인데 3PL 쪽에서 하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품 이게 데이터가 또 일치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반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2주 가까이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반품 쪽은 한 2주 정도는 저희들이 받기는 했어도 저희들이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따지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사고였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의 이걸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사실 저희들이 하고자 한 것은 모바일이라는 O2O라는 또는 이제 우리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연결에 의한 오토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커머스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봐요. 커머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우리가 책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연결해서 출판사로 연결해서 출판사에서 미리 책을 많이 저럴 것 없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배송 나가는 이런 중간에 물류가 하나 있죠. 물류가 끼어서 이런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되게 이 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 어긋나게 되면 이게 되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가 근데 이러한 시스템도 없고요. 솔루션도 없어요. 이 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전 세계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없고요. 다 재고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되게 요번에 시작하면서 사실 작년에 1차로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정말 그때는 물류를 안 갖췄어요. 물론 이제 단행본은 물류를 갖췄어요. 단행본은 그래도 쉬우니까 출판사들이 그나마 괜찮아 저희들이 연결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했고 근데 교과서는 그야말로 원시적으로 저희들이 실험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출판사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택배회사에게 배송을 바로 맡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위를 수술하고 위를 절제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 바로 12장 이쪽으로 바로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중간에 물류가 없어진 없이 우리가 한 거죠. 그런 실험을 했어요, 작년에. 쉽게 말하면 물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들어오면 합배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게 또는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물류인데 우리 작년 시작할 때는 이 물류가 우리에게 안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없이 그냥 택배랑 바로 연결 꽂아버린 거죠. 우리가 수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00번 정도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출판사들 다니면서 수거해서 갖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무슨 들어와서 작년에는 정말 대책 없이 우리가 사고를 낸 거죠. 올해는 이제 그런 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작년보다 10배 이상은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마련한 거예요. 물류도 3PL이라고 해서 마련하고 그런데 3PL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교과서의 문제는 물류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3PL이라고 3자 물류라는 솔루션 자체가 너무 낙후가 되어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친구들은 책을 다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책을 갖다 주면은 어쨌든 아날로그로도 해서 배송을 시켜준다. 그런 영향은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루에 5천 권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저희들이 국제 물류를 하나 선택한 거죠. 국제 물류는 솔루션은 있었어요. 좋은 솔루션, 3자 물류라는 솔루션은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거죠. 책이라는 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사실 이번에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베이스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커머스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처음 실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나요. 이번에 사고도 작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너무 버릴 만큼의 우리가 저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실험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 멈췄다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더 크게 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 와해적 혁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와해적 혁신이라는 게 듣고 보면 누구는 이제 파괴적 혁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해적 혁신이라는 게 좀 더 맞겠죠. 이게 와해적 혁신은 아시겠지만 모바일 결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혁신을 하기 늦은 나라예요. 이미 다 끝났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참 일찍 시작하고 있지만 인증서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못하다 이번에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것은 봤지만 우리 블로그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편하게 예스24 가서 하는 게 맞아요. 또는 알라딘 가서 하는 게 맞아요. 편하네요. 왜 모든 게 갖춰졌으니까. 근데 거기는 보시면 20년을 한 거잖아요. 알라딘하고 예스24는 알라딘 예스24는 22년, 알라딘은 21년 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니까 당연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대신에 우리는 언제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한 것이 많죠.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 혁신이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투르고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점이 있어요. 불편한 점도 있어요. 대신에 어떤 하나, 몇 가지 하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적 혁신을 한 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엄청 낮죠. 기준에 있는 너무나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두 가지 변화시켜서 들어갔어요. 물론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같은 데가. 정말 못하는 데가 있어요. 재무주가 나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는데 안 돼 있죠.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스템, 우리나라 전체가 안 돼요. 인터넷 서점도 99년, 2000년 이럴 때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뭐 제가 혹시 보시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 대가 토론회를 다 주재했거든요. KBS도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뭐 조희식 사장님이 제가 인터뷰 시켜드리고 KBS 인터뷰는 보면 아시겠지만 책을 공급 안 해줘가지고 출판사들이 뭘 했냐 하면 서점에 가서 책 사서 포장해서 보냈어요. 그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20년이 쌓였으니까 지금처럼 발전한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물류도 정말 초연결하는 시스템이에요. 힘들어요. 그럼 물류에다 아시겠지만 쿠팡의 경쟁이 물류잖아요. 돈 얼마나 쏟아부었어요. 그런 돈이 없잖아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없는 게 하면 이러한 실행을 해본 중요한 게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2006년에 이미 제가 기본적인 이 모든 아이디어는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행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실행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물류 친구들도 안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요. 우리 내부적으로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하는 실험이 첫 실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게 우리 차라리 네이키드 아이 정도가 오히려 더 낫겠다. 새로운 것들을 보는 데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것도 있는데 그 개발한 것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발이었어요. 제가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내부 시스템도 갖추고 그다음에 개발도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배웠죠. 사실은 엄청난 것을 배웠죠. 노하우를 축적했고 경험들을 축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고 외부적으로도 만약에 국제 물류가 그럼 사고 안 일으켰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국제 물류가 사고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사고 일으킨 데 대한 대비는 우리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든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니까 이제 며칠 오이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물류가. 그런 걸 알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다 예측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넘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상당히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다음에 더 크게 벌릴 때 일이 발생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일이 벌어진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외부에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출판사들이 우리가 이제 할인 판매한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거래를 중단한 게 있어서 16일, 17일, 18일 이점에 우리 물량의 한 10%를 차지하는 곳에서 10% 차지하는 하루에 한 작게는 300건, 많을 때는 한 500건, 500~600건 해주는 곳에서 갑자기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중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그걸 골라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정보 또는 뭐 물품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에 다 가 있는데 그걸 바꾸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이게 한 번 더 우리를 더 꼬이게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두 번째 거는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별로 우리가 사실은 사고 났을 때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래도 좋은 일 하겠다고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고를 저지르고 나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이거 덮을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두 번째 얘기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안 했던 거죠. 그때는 일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뭐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고생만 시켰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야 너희들 잘해주려고 했어. 물론 그 말은 맞지만 그건 되게 안 좋은 화나는 친구들에게 안 좋고 실제로 우리 서비스가 좋아져야만이 그런 것들을 그런 말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가 안 좋은데 야, 취지만 좋아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우리가 경험상 그런 걸 느끼잖아요. 취지가 좋았어요. 이거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서비스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래서 서비스 좋아지고 이러면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제는 정리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겹쳐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할 때 하는 동안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준 것들은 아마 되게 있을 건데 하나는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을 늘리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사람을 늘린다고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시스템을 늘리면은 적어도 이 3일 안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3일 지난 것들은 다 환불로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CS의 문제였던 것이 사실은 채널이 그전에 너무 널브러져 한 4개 정도로 메일, 그다음에 패매, 그다음에 문자, 전화 이렇게 있어가 우리가 사실은 CS를 담당할 인력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한 명 정도가 이제 우리 알바로 와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실시간으로 할 때는 제가 대부분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제기 때문에 많지 않을 때는 제가 대부분 실시간으로 다 답을 했는데 그게 독이더라고요. 채널이 많은 데다가 실시간으로 그동안 답해왔기 때문에 이걸 감당이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간에는 거의 손을 놓았어요. 아주 특별하게 받고 있지만 왜 답을 해줄 얘기도 없어요. 왜 데이트가 꼭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답변을 잘 해드릴 수가 없었고 또 더구나 이제 이 4군데 5군데로 들어오는 이것을 우리가 다 2명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연락이 안 된 것들은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너무 친절하다 이런 말은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친절하게 해드릴 수 있죠. 받은 것에 한해서는. 근데 이제 2가지죠. 저도 상황에 대한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준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두루뭉실한 답변 또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어느 정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명료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만 이런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신분들이 계셨죠. 그게 사실은 우리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 같은 데는 사람을 늘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초연결하는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커머스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작용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어떤 그런 중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커머스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직접 연결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생산자들은 조금 더 나은 가격에 이래서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책이 첫 번째 시장이고요.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C에서 많은 큰 회사처럼 막 하는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CS를 최대한 줄이는 것, 사전적으로 줄이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함이 많았던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일이 발생한 거고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배송 자체를 택배랑 직접 연결하는 실험을 해봤고 우리가 수거를 해와서 물류가 없이 이번에는 우리가 물류를 두고 출판사와 배본을 직접 연결해서 물류에서 이제까지 물류들은 재고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물류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곳을 적어도 재고 없이 우리가 움직이게 해본 실험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되게 물류 쪽에서도 되게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재고가 있어서 이렇게 나갔는데 당일 온 것을 바로 입고해서 바로 출고를 내보내는 이 시스템이 거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임시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물류는 업무 처리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웅진이나 셀피엘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책을 물류를 했기 때문에 뭐 아날로그 형태로라도 어쨌든 내보내는 작업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물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류의 다양성을 좀 확보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째 도서 물류를 잘하고 있는 북생 같은 데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들도 하나 하고, 그리고 걔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에 우리 걸 결합시키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좀 바꾸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걔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 친구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자기들 솔루션도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랑 결합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생각에 지난 학기에 했던 택배라는 물류가 이번에는 안 쓰는데 돌아보니까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없을 때는 바로 십자군 연결해서 하듯이 그것 또한 유효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CJ라든 택배 또는 그 지점 하나 하고 우리 솔루션으로 바로 그닥 꽂아서 걔들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입고 받고 출고시키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게 우리가 이번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아마 만들어낼 물류 시스템일 것 같아요. 택배랑 바로 붙였어서.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중간에 물류 듣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최소한 물류적인 기능, 이제 물류 회사가 가졌던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합배송환 이런 것은 있죠 물론. 대신 우리 솔루션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택배로 띄우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되게 세이브, 물류 회사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시점도 택배도 좀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배 회사하고 하면은 물류 회사들하고 하면 요새 이제 52시간 주 52시간제 때문에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는 안 해요. 그다음에 다시는 안 해요. 그런데 택배 회사들은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는 걸 보니까 늦게까지 해요. 그러면은 다시 이후에 들어오는 우리 당일 들어오는 것도 그날 다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당일 배송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택배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요사이도 좀 쓰고 있는데 출판사 전공책 출판사들 중에서는 되게 좀 낙후돼 가지고 우리 물류 쪽으로 보내는 것도 택배로 보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택배로 하루 이튿날에 들어오잖아요. 막 많이 걸릴 때 2, 3일 뒤에 들어와요. 그럼 그때 다시 우리가 택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는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바로 직배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택배사하고 해서 그 연결시켜서 바로 출판사에서 바로 배송을 시키는 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는 출판사들과의 어떤 그런 어떤 교감들이 좀 필요해요. 걔들을 설득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안정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커머스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정말로 이건 글쎄 가장 큰 우리가 얻은 거예요. 병원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이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저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성시키면은 아마 신학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대송 반품인데 우리 내부 업무 시스템도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 팀들 중에서 물류를 경험했던 팀을 또는 이런 팀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게 남다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무식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팀도 좀 그런 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물류이라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재고를 갖다 놓고 이걸 로케이션에서 빼내가 보내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갖다 놔봤자 계속 부딪히는 거죠. 물론 지금 같은 사고는 덜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혁신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제가 이제 경험한 친구들 중에서 우리 것들을 소프트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류 쪽에는 그런 사람이 있기가 힘들어요. 제가 업무상.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 완비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도 완비를 했어요. 마침 그래서 사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 거죠. 내부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인 업무 시스템, 중원 배송 반품 시스템을 나름대로 완비를 했고 외부적인 어떤 물류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만 CS 문제는 우리가 이제 채널도 정비하고 정보를 공유를 좀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다음 앱도 좀 업버전하면서 사전적인 어떤 정보 또는 문제를 없애면서 충분히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스타페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원래는 하려고 했죠. 하나는 작년부터 했던 것이 이제 정말 이 도서 책 시장이 독점 시장이거든요. 독점 시장인 책 시장과 도서 정가르치를 저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알다시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같이 뒀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내부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외부로 공격받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힘겹게 좀 극복을 했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도 뭐 아주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그 도서정가제를 하는 대형 출판사든지 또는 대형 유통사들 입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뿌리를 박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사실 이번에 나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징북센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응징북센에다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연락을 해서 너희들에게도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통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우리 업무방해고 공경거래법 위반이야 라고 이제 얘기해서 뭐 그 친구들이 저를 아니까 이제 그나마 좀 지금은 후퇴를 좀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 국제물류가 끊어졌을 때 그쪽까지 끊어졌으면 우리가 완전 마비가 됐을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친구들도 알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되게 위태위태하게 우리가 넘겼어요. 위기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내뱉은데 호박이라도 빼야 되니까 절대로 후퇴하지는 않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 책이라든가 콘텐츠 시장이 되게 우리나라는 강력한 시장인데 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 책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생태계를 살리는 일들이 저는 이 도서정가제를 없애고 우리 같은 시스템 플랫폼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 그냥 정책적으로는 뭐 제가 혼자 나가고 해도 돼요. 정책적인 제도 바꾸는 것은 뭐 굳이 인스타페이 없어도 제 개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다음은 정말 로스쿨 다닌다 그랬죠. 장모님도 로스쿨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알지만 이제 정책과 제도는 제가 충분히 바꿀 수는 있어요.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알지만 제 혼자 들어가서 지금 이걸 충분히 만들어냈거든요. 아무도 그게 뭐 내용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 혼자 글을 쓰고 제 혼자 해서 이만큼 바꿔왔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이 없으면 플랫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되냐 하면 다시 회귀를 해요. 독점이 생기고. 그래서 인스타페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종국적으로 플랫폼으로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막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스타페이가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인스타페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보셨지만 기존의 방식은 거래가 불가능한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초연결하는 물류 시스템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용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커머스의 문제점, 상거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게이트키퍼가 있는 거예요. 그 게이트키퍼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 중에 저는 유통사라고 생각해요. CU 또는 뭐 홈쇼핑 또는 뭐 이런 데죠, 어디죠. 그래서 우리 뭐 어디죠, 뭐 롯데, 뭐 신세계, 이마트 이런 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으로 보면 엄청나게 나쁜 곳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이 커머스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처음엔 제조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유통이 가졌다가 지금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혹은 플랫폼이 많은 걸 가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소비자에게 많은 것들이 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통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봐요. 우리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커머스 쪽에서. 물론 쿠팡도 하나의 물류로 있어서 하는데 우리는 또 쿠팡과 또 다른 의미에서의 혁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니네 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니에 대해서 니 정리를 해봐. 너네 회사가 어떤 회사야? 이러면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냥 모바일 결제 업체야. 그럼 모바일 결제 업체는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바일 결제 업체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니시스나 혹은 지금 LG U 플러스 그때 옛날엔 데이콤이었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예요. 전 세계 최초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그 데이콤 인터파크 시절에 만들어졌던 게이트웨이예요. 그것이 지금 LG U 플러스로 가 있고 이번에 토스가 인수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은 그냥 갖다 꽂아주는 거죠. 쇼핑몰 만드는 사람은 결제를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 해주는 거죠. 엄청난 모델이어서 이게 9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페이팔은 달라요. 페이팔은 98년 11월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늦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이것과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2011년 1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회사가 지금 유니콘 1위예요. 사실상.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15년 전에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유니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진화 못했느냐? 그 때문이죠. 공인정서하고 그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딱 다른 점은 뭐냐?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건 C 언어로 아주 힘든 막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솔루션을. 쇼핑몰 꽂을 때 가면 막 많이 막 일주일씩도 걸리고 이래서 연결하는데 근데 스트라이프가 다른 점은 다양한 언어로 마련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게 쉽게 해줬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지금 유니콘 1위 한 업체가 사실은 중국의 AI 업체고요. 네, 그 업체는 뭐 그렇다 치면은 사실상 유니콘 1위 업체가 스트라이프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미 23년 전 지금으로부터 스트라이프가 생기기 전에 1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니시스라든지 LG U 플러스를 했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 결제라는 것은 단순히 결제가 아니에요. 커머스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커머스를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상거래가 됐던 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그런 결제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먼트 결제 수단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죠. 페이먼트로서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알리페이와 위치페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알리페이 위치페이가 만들어지는 게 2014년 8월 10월이에요. 우리는 첫 아이디어가 2006년에 나왔죠. 첫 회사가 2010년에 만들었다 없앴죠. 우리 회사가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실험은 늦게 했지만 최초의 회사인 것은 분명하죠. 아이디어도 그렇고 QR과 바코드도 저희들이 최초로 낸 특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플랫폼이 바로 상거래를 리오거나이즈하고 금융도 좀 바꿔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가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은 5%를 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은 좀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 어쨌거나 가장 어려운 게 비즈니스에서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모든 혁신이든 모든 비즈니스는 딱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경쟁력의 문제로 볼 수도 있죠.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하고 어떻게 차별하는가. 로스쿨 가니 남하고 차별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로스쿨 갔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차별하지?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죠? 날 어떻게, 뭐 다양한 모든 행동이 그런 거죠.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또 하나가 뭐겠어요? 진입이에요. 차별하는 데가 열심히 할 수 있어. 법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로스쿨 못 들어오면 뭐 안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세상의 모든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모두를 제약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차별을 할 수 있느냐 아니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차별된다고 그냥 들어보내지는 않아요. 아까 기득권이 있잖아요. 이미 20년에 해온 알라딘이나 이런 예수 입사 같은 기득권이 있고 출판사 같은 기득권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걔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죠. 사용자들도 우리를 기억하겠어요? 안 기억하죠. 모르죠. 근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들이 우리를 선택할까요? 안 선택하죠. 기존에 편한 걸 선택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힘들죠. 차별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는 않아요. 시장 진입이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이 있을 거예요. 걔들에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도 도시정가제를 갖고 공격하는 것, 물류회사 보고 거래하지 않게 하는 것, 출판사 보고 우리에게 책을 공급하지 않게 하는 작업들, 뭐 수많이 많죠. 이런 압력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 사용자가 우리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순점이잖아요. 우리가 좋긴 한데 선택하기 힘든 거죠. 다 그거잖아요. 그죠? 쓴 것도 다 그거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선택할 때는 리스크가 큰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얼리 어댑터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 핵심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얼리 어댑터 전에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혁신에 있어서는 매니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매니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니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돈으로 그냥 딱 넣는 거예요. 어디예요? 카카오페이 이런 데죠. 카카오페이는 비즈니스 혁신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보셨지만 우리 뺏겨간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페이 뺏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신에 걔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플랫폼이 있잖아요. 돈만 넣으면 되는 거죠. 대신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요. 걔들은. 있는 거 돈만 갖고 자기 플랫폼에 쓰면 편리한데 왜 굳이 힘들게 새로 만들겠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그런 것은 실패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플랫폼 위에서 쓰면 되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커도 비슷한 형태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혁신을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요. 제가 2006년에 이걸 생각했을 때, QR과 바코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뭐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지금 현재 세상들이 그때 제가 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그다음에 요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제가 다 생각해 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너무나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바꾸게 실행하기까지는 무려 얼마나 걸렸어요? 2010년도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가 없앴고 2013년도에 만들어서 여기 있는 팀들이 저랑 5, 6년 한 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책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오토 서점 만들고 국세통이라는 정말로 작가들하고 또는 이런 데를 작가들이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쪽을 저희들이 좀 새롭게 만들어내고 연쇄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고책인데요. 새롭게 만들고 이래서 사실 출판사, 저작권자들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뿌리만 받기만 하면 사실 대형 출판사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작가들이 걔들로부터 도움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0% 이상은 인세를 안 주잖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 20%, 함께 30%까지 줘요. 그래서 작가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는 지금
2년 동안에 종이책 작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지금 3년 동안. 이게 우리나라 생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까지 진출하겠다는 게 또 지금까지예요. 작년에 그 사람들 웹툰까지 자기들이 다 자기네 걸로 만들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늦겠어요. 저 죽이려고 하죠. 선배. 제가 좀 별로. 근데 이제 우리의 힘은, 유일한 힘은 제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개방적 혁신 생태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노베이터들이 아시겠지만 400명 정도 돼요. 그걸 한 이유는 정말로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노베이터들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스포츠지 이래가지고 그냥 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정다은님도 있는데 그냥 우리 회사의 팀과 함께 연결이 돼 있죠.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해내고 같이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스포츠지니까 뭐 너 이것만 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내용하고 다은님이 이제 마케팅 쪽에 와 있는데 마케팅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팀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400명이 각각의 자기의 처지와 저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인턴도 강력해가지고 팀 될 수 있고 언제라도 저는 우리 회사에 팀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좀 개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오늘 블로그들과의 뭐 그것도 저는 뭐 이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 보면 바로 서점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토어기 때문에. 단순히 오토어로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서점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고 5월달경에 이걸 하려고 해요. 요번에 한 것들 중에 하나가 군의 서점들이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군의 서점이 그동안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전공 서적을 100% 파는 그런 독점적인 일만 했는데 그걸 많이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통해서 정말 할인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것들. 이런 세통이라는 거에서 재정가 판매하고 연쇄 판매가 일어남으로 해서 생태계를 좀 다시 살려보고 싶은 것. 이런 게 우리가 바라는 지점이에요. 아직 갈 길은 멀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저는 뭐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서 불인 서비스를 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저는 뭐 제가 제 자신을 허용하지 않고 그런 건 용납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사용자들에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맨날 해온 일이니까 야 취지가 좋은데 무조건 해봐 이런 식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 역시도 하기 싫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정말로 좀 좋게 만들어서 정말 사용자들이 너무 좋다. 이래서 같이 대신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희들 존재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혁신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고의 외에 초과적인 목적이 더 필요한 게 아닌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런 목적범을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지가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서비스고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취지가 이루어져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블로그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엘도 멀리서 듣고 계시죠. 네. 혹시 뭐 질문들,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키울 수 있나요? 질문들을? 이것도? 경수 씨. 그냥 가만 놔두시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저 질문 있는데 그냥 바로 말하면 되나요? 그렇죠. 말씀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페이로 말씀 주시고. 네? 청아님이에요? 명희님이에요? 명희. 명희님이세요?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페이 댓글 구매를 했는데 그게 결제가 넘어가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나도 계속 배송 준비 중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실시간 배송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배송 현황 조회하는 거랑 그다음에 한 2, 3일 동안 계속 배송 준비 중이라고 떴는데 그 뒤에 재고가 없다고 다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재고가 없다는 거를 바로 그 QR코드를 찍을 때 바로 떴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그게 과제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가 이 출판사 데이터가 이제 아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QR을 찍을 때 그런 데이터가 우리가 제공을 받지 못해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특히 교과서 출판사들이 되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문해도 걔들이 없다는 것도 한참 있다 받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품절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품절이 되면은 일시 품절인데 나중에 며칠 있으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저희들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그와 관련된 시스템은 개발이 다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 출판사의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을 약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2, 3일 정도 지나서 더 이상 그쪽에서 나오는 게 안 되는 게 확정이 되면 바로 연락해서 페이백 시켜드리는 것.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희들도 조금 더 이제 보려고는 하는데 그 데이터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재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데이터와 우리가 연결이 돼야만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출판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는 점들이 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양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출판사의 데이터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배송 조회도 잘 안 되는 건가요? 배송조회는 이런 겁니다. 배송조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배송 준비 중은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배송 준비 중에서 바로 물건 인수, 상품 인수로 넘어가죠. 그거는 바로 택배업체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앞쪽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의 배송 준비 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단계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상품 인수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송장이 나오고 상품이 배송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두 가지 간격이 우리들은 이제 다른 쇼핑몰 업체처럼 뭐 하고 있다 뭐 하다 중간 단계를 놓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배송 준비 중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아마 한 이틀 정도 가는 경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고 나서 우리가 저쪽에 발주 넣고 다시 오기까지 요 기간들이 짧게는 뭐 몇 시간, 길게는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8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시간 동안에 아마 어쩌면 배송 준비 중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한 몇 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배송 준비 중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사람들이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정리해서 아마 공지를 한 번 더 띄워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아연님 답변. 네, 채팅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윤아연님. 채팅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디 있어요? 요건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을 우리가 요번에 하면서 채널을 정비하지 못해서 한 5개를 열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요번에는 그래서 일단은 메일로 우리가 공지를 드렸는데 메일로 채널을 정리했어요. 일단은 메일 하나로 채널을 고정했고 그래서 메일로 보내면은 바로 당일 답변이 바로 가게 될 겁니다. 문의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각마다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하면 제가 직접 답변을 좀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그렇게 딱 일단 정리를 드렸습니다. 나인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여기 있는 분들도 네,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니까 네. 문제 체계나 내부적 문제 들었고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직원분들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직접 책을 구매하면서 겪었던 그런 소비자로서 느낀 방안, 개선 방안 그러니까 약간 CS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저는 어쨌거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소비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SNS나 스마트폰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소비자가 안 좋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이 발전하려면 마케팅 응대랑 고객 응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인스타페이에서 물류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거를 다 알아달라고 사실 기대를 하면서 긴 글을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은 그거를 다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본인들이 느끼는 대로 기업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리하자면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채널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페이스북 메신저, 또 인스타 스토리, 네 그거랑 뭐 메일이랑 전화랑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답변이 되게 저도 이제 답답했던 입장으로서 여러 플랫폼으로 다 연락을 드렸지만 온 데도 있었고 아닌 데도 있었고 되게 중구난방으로 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의 체계가 답변에도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옛날에 과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문의가 오면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페이 고객응대 대표 누구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기본 틀로 갖추고 그 밑에 그 고객이 원하는 상황 이렇게 뭐 환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해서 며칠 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양식을 미리 갖추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상황만 바꾸어 쓸 수 있게 해서 그 상황에 대한 양식을 몇 가지 만들어 놓으면 답변도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도 깔끔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문장이 되니까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제 블로그에 약간 답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저는 그 이노베이더라는 이름이 누군지 몰랐고 이게 그 대표님인지 아니면 뭐 관리팀인지 아니면 다른 뭐 업무하는 기업의 뭐 직원인지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체계가 있게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학생회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는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혹시 아시나요? 그걸로 저도 이제 학생회 일할 때 많이 그 학우분들한테 응답을 드렸는데 그게 되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정보 보내기도 쉽고 해서 플러스 친구 채널을 개설하면 카카오톡으로 문의도 되게 빠르게 되니까 그거 하나랑 뭐 페이스팸에 아니면 그거랑 메일해서 이렇게 그걸 좀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밥까지 내주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CS를 사실 이번에 들어오면서 미처 고민을 못했어요. 사실은요. 물류를 좀 늘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고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고 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할 수 있었고 내가 답변하는 것은 양식을 맞춰서 하죠. 대부분 맞춰서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고쳐서 하는데 그게 딱 깨지니까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도 이제 채널 중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에 일단은 이제 메일은 꼭 해야 되겠다. 메일로 하나 했고 문자 혹시 급한 분들이 문자 같은 거 하는 걸로 했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는 하긴 이번 지나고 나면서 이제 CS를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는 뭐 CS를 줄이는 형태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필히 정비를 하고 그럴 때 많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는 제안한 사람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제까지는 안 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실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한테 뭐 이것도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제안해주신 분들이 꽤 돼요. 블로그에 계시는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꼭 저희들이 이번에 다음번에는 이런 CS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블로거들과 우리 사용자님들 때문이에요. 그죠? 네,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다몽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다른 분들, 나엘님은 혹시 질문들 없으신지요? 정말 우리 다몽님한테 박수 한번 치셔야 되지 않아요? 나엘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블로거들 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 내용들은 공유를 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해 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좋은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오늘 이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 개방적 핵심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존재하기가 스타트업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또는 많이 또는 어쩌면 좀 더 상시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루트를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노베이터들이 어쨌든 한 400명 정도가 우리랑 계속하고 있고 그 떠나서 이제 또 자발적인 블로그님들이 또 많이 생겼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좀 잘 좀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을 좀 개방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용자에 대한 이 정도에서 좀 마치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창조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